영국에서 온 두 남자가 있습니다. 제이콥과 맥스. 영국인 커플 유튜버입니다. 이 두 사람 한국에 와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서울 쇼핑도 케이팝 투어도 아니었습니다. 천년 고도의 전통 마을에서 하룻밤을 자고 바다에서 숨만 참고 해산물을 잡는 71세 할머니를 만나고 도시 한복판 스마트팜에서 직접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게 이 두 영국인이 한국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국을 떠나며 한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에 완전히 압도됐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이 영국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그런데 이 두 영국인에게 이 말은 단순한 관광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에도 유네스코 유산이 있습니다. 스톤헨지, 바스의 로마 온천, 에든버러 구시가지. 훌륭하고 장엄한 유산들이죠. 하지만 스톤헨지에 가면 거리를 두고 바라봐야 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회마을은 다릅니다. 600년 전 조선시대 그대로의 기와진 마당을 실제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 집에서 밥을 먹고 그 방에서 잠을 잡니다.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1999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한 마을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유명 관광지가 있는데 왜 하필 이 작은 전통 마을에 영국 여왕이 왔을까요? 당시 한국 사람들이 여왕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면 이곳에 꼭 가야 한다고. 한국이 얼마나 이 마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그리고 그 자부심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가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는 방법도 특별했습니다. 외부 차량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식 에스코트 차량을 타야 합니다. 마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보호받아야 할 것들을 실제로 보호하는 나라. 그 안에서 전통 탈춤 공연이 펼쳐집니다. 한국의 탈춤은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 질서가 엄격했습니다. 양반과 상민이 철저히 구분됐죠. 그런데 탈춤에서만은 달랐습니다. 가면을 쓰면 누구든 권력자를 풍자하고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탈이라는 가면이 신분을 가려줬기 때문입니다. 500년 전 서민들의 해방구였던 탈춤이 지금도 이 마을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영국에도 오래된 공연 전통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연극, 로열 발레. 하지만 그 공연들은 무대 위에 있고 관객은 객석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회마을의 탈춤은 다릅니다. 관광객도 외국인도 함께 가면을 씁니다. 이 두 영국인도 탈을 건네받았습니다. 공연과 관객의 경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 전통 마을 한옥에서 잠을 잡니다. 온돌이 깔린 방바닥,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전통 마당, 수백 년 된 집에서 보내는 하룻밤. 영국에서 이런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물관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바라봐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안에서 삽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마당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와 과일로 차린 아침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한국의 한옥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한옥 아침에는 음식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작은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소원을 적은 종이들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빌고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기를 빕니다. 한국 사람들이 소원을 비는 방식입니다. 영국에도 소원을 비는 문화가 있습니다. 분수대에 동전을 던지거나 생일 케이크 촛불을 끄면서 속으로 빕니다. 혼자서 조용하게. 그런데 한국의 소원 문화는 다릅니다. 종이에 직접 손으로 써서 눈에 보이는 곳에 걸어둡니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600년 된 마을의 아침, 마당에 걸린 수백 장의 소원지들. 누군가의 아이가 시험을 잘 보기를, 누군가의 부모가 건강하기를 빌었을 그 종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장면. 이 두 영국인이 이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이동 중 들른 고속도로 휴게소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영국 고속도로 휴게소는 어떤가요? 버거킹이나 그렉스가 전부입니다. 음식 퀄리티가 좋기로 유명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로봇 커피 머신이 카푸치노를 만들어줍니다. 두 영국인은 구글 번역기에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다양한 옵션들을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불고기 쌈을 싸먹었습니다. 상추 위에 불고기, 된장, 김치. 원하는 만큼 넣고 한 입에. 영국 음식은 대부분 각자의 접시에 나눠 담겨 나옵니다. 내 음식은 내 것, 내 음식은 내 것입니다. 한국 음식은 다릅니다. 테이블 가운데 반찬들이 쫙 깔립니다. 모두가 함께 집어먹습니다. 내 것과 내 것의 경계가 없습니다. 이 나눔의 문화가 한국의 식탁 위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한국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부산의 71세 해녀입니다. 해녀, 산소통도 잠수복도 없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여성 잠수부들입니다. 71세, 50년 경력, 수심십 미터. 영국에서 71세라는 나이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대부분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고 정원을 가꾸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새벽에 일어나 바다로 나갑니다. 배도 없이 직접 헤엄쳐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저 수평선 너머까지 헤엄쳐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영국인이 가장 놀란 건 이거였습니다. 은퇴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90세에도 바다에 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해녀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입니다. 수천 년 동안 어머니에서 딸로 또 딸로 전해져 내려온 지혜입니다. 영국에 이런 게 있을까요? 단순히 오래된 전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바다를 누비는 71세 할머니가 있을까요? 한국에는 있습니다. 해녀 할머니와의 만남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바닷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녀가 직접 잡아 올린 문어가 들어간 해산물 라면, 그리고 테라 맥주 한 캔. 방금 전까지 71세 할머니가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잡아 올린 해산물을 그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서 먹는 겁니다.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눈으로 보고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다음에 먹는 것. 영국에서 마트에서 비닐 포장된 해산물을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한국 음식 문화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음식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짧습니다. 누가 잡았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키웠는지를 알고 먹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보이는 자리에서 해녀 할머니의 손끝에서 나온 문어를 라면에 넣어 먹는 이 장면. 이게 부산이고 이게 한국입니다. 부산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감천문화마을.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문화마을이 됐습니다. 영국 도시들도 슬럼가가 젠트리피케이션을 거쳐 힙한 동네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런던의 쇼어디치, 브리스톨의 스타트리. 하지만 대부분 기존 주민들이 밀려나고 임대료만 오릅니다. 감천문화마을은 달랐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벽화를 그리고 골목을 꾸미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예술로 만들었습니다. 가난했던 역사를 지우지 않고 그 역사 자체를 콘텐츠로 만든 겁니다. 한국이 역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부끄러운 것도 힘들었던 것도 지우지 않고 보존하고 이야기로 만듭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부산의 스마트팜입니다. 이 스마트팜이 단순한 도시 농업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은퇴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삶의 목적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은퇴 후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복지 시스템은 있지만 커뮤니티가 없습니다. 혼자 집에서 TV를 보는 노인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팜은 달랐습니다. 어르신들이 매일 나와서 버섯을 기르고 채소를 키우고 그걸 마트에 납품합니다. 그 수익으로 지역 사회를 돕습니다. 매달 200kg 이상의 표고버섯이 이곳에서 자라 부산 시내 마트로 납품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어르신들의 손으로 완성되는 순환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느낌. 이 두 영국인이 쓰레기를 줍고 씨앗을 심고 버섯 타코를 먹으면서 느낀 건 단순한 관광의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람과 사람 사이, 세대와 세대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공동체 문화입니다. 안동 하회마을의 한옥, 부산의 71세 해녀, 도시 스마트팜의 어르신들. 이 세 가지 경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한국이 과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600년 된 마을을 그대로 살려두고 1000년 된 잠수 기술을 지금도 실천하고 은퇴한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줍니다. 영국에서 온 이 두 남자가 한국에서 만난 건 그냥 관광지가 아니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역사였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고 사라지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에 완전히 압도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 두 영국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었다고. 그리고 다음에 꼭 다시 오고 싶다고. 그게 바로 한국이 가진 힘입니다. 과거를 지우지 않고 현재와 함께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전 세계 사람들을 한국으로 끌어당기는 진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한류 이슈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한류 이슈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